어머님 이게 무슨 가압류요. 어머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래, 내가 했어. 15년 동안 이 집 대출 갚은 사람이 나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15년치 이체 내역서를 식탁 위에 조용히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메모 칸마다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주택 대출 상황은 납부.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은혜 여사의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15년 동안 가족이라는 말 하나 믿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 자신의 것을 지켜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저도 처음 이 사연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45에 재혼을 했습니다. 첫 남편과 사별하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이도 없이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면서 저는 제 전 재산을 이 집에 넣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모은 돈이었어요. 등기는 세금 문제로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끼리 명의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깍듯이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도 잘 해주고 싶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줬고 생일도 빠짐없이 챙겼어요. 이 가족 안에서 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전세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갚을게요. 처음엔 조금이었습니다. 그 조금이 두 번이 됐어요. 세 번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남편은 자식 힘들 때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집 대출도 제가 갚기 시작했어요. 이체할 때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주택 대출 상환 납부. 습관처럼 적었어요. 그때는 그게 나중에 제 무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제가 종일 차린 음식에 손도 잘 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님, 뭐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저희 입맛엔 좀 안 맞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으면서요, 속으로는 울면서요, 그러면서도 돈이 필요할 때만큼은 어김없이 연락이 왔어요. 명절 용돈, 애 학원비, 차, 할부금,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시어머니니까 먼저 베풀어야 한다고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15년 동안이나요. 그 1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집에서 주인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손님이 오면 제가 만든 음식을 며느리가 차려낸 것처럼 내갔고, 집이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며느리가 당연히 받았습니다. 저는 늘 부엌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밥도 잘 못 먹었고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런데 남편 49제도 지나기 전에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함께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 집 명의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법적으로 저희한테 상속권이 있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그 아이를요. 그런데 아들은 제 눈을 피했어요. 며느리 뒤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제 돈이 들어간 집이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모은 돈으로 대출을 갚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남편 명의였고 남편이 없어진 지금 며느리는 당당하게 상속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 15년 동안 돈을 부었어요. 제 청춘이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통장 내역을 전부 꺼냈습니다. 15년 동안의 이체 내역이 거기 다 있었어요. 한 번도 빠진 달이 없었고 메모칸에는 전부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었구나. 15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었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15년치 납부 내역이 전부 기록돼 있으니 법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가압류 신청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그어졌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며느리도 아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상속 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고요. 얘야, 이 집 등기부등본 떼봤니? 빨간 줄 보이지? 어머님 이게 무슨 가압류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런 걸 이게 말이 돼요? 내가 15년 동안 이 집 대출 갚은 거 다 기록돼 있어. 아이체 메모 보면 전부 납부라고 적혀 있거든. 법적으로는 내가 빌려준 돈이야. 원금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란다. 돌려주시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보자꾸나.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가족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데 어머님이 원래 도와주시던 분 아니에요. 가족.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로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 없으면서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왜 져줘야 합니까? 아들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니. 내가 15년 동안 이 집 대출 갚은 거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했었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됐습니다. 집을 팔아서 제 기여분을 전액 돌려받는 조건이었어요. 사인하는 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만큼은 제 것을 지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요. 이 집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이니까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이 때로는 참을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달라요. 내가 쌓아온 것들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체 메모 하나하나,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나중에 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증거는 차곡차곡,
법은 준비된 사람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혼자 속으로만 사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한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요. 은혜 여사였습니다.